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통해서 최근 돌아가는 정세도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홍준표 후보, 그러니까 이제 경남지사죠. 지사직을 사퇴하는 퇴임식에 혹시 가셨죠? 네, 갔다 왔습니다. 예, 눈물을 뭐 많이 펑펑 흘렸다라는 얘기가 신문에 많이 있는데 왜 우신 겁니까? 네, 어제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 예, 홍준표 후보가 경상남도 지사로 있으면서 경상남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도정을 살피면서 그 경상남도가 부채를 제로로 만들었고, 그리고 서민복지 예산은 지자체 평균보다 오히려 7%, 보통 지자체보다 7%, 8%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예, 또 진주의료원 폐쇄를 시키면서 이 세금으로 이 공공부문이라고 하면서 철밥통만 유지하는 이런 거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경상남도 도정을 통해서 많은 그 실험을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데 대한 그 뒤돌아보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경상도를 떠나게 되면서 경남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정말 위기에서 구할 이제 그 새로운 발걸음을 사실상 이제 떼게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이제 여러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 보수표가 홍 네. 지사, 홍 후보에게 가지 않고 안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에게 가고 있다. 심지어 이제 조갑재 대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제 보수의 대안은 홍준표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답답하기는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안보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이제 지적을 했더니 예. 문재인 후보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공감대 국민들께서 인식은 많이 하셨는데 예.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 근데 저는 안철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이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성이 없는 정당 그리고 후보다. 예. 호남의 적통을 두고 아직까지도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국가의 안보를 두고 사드 배치라든지 개성공단의 재개 문제라든지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뒤로 밀리는 보수표를 의식한 행보를 하고 있지 뚜렷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을 주지 못하고 있고요. 예. 또 국민의당은 심지어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안보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는 성장, 공정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와 안철수 후보의 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가치는 결코 같지 않다. 예. 그런데 이제 정치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비교적 검증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이분을 참신한 후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통해서 선거 기간을 통해서 드러나면 저는 보수표는 정말 40% 이상 기존에 우리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셨던 보수의 이 표심, 예. 앵그리 보수의 표심은 반드시 그 대한민국 그 안보, 경제를 위해서 저희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 과거에 새누리당이 누렸던 40%대의 이 콘크리트 지지율 이게 과연 돌아올 것인가? 많은 이 중도 내지는 보수층에 계신 분들 얘기로는 문재인 대표는 정말 싫다. 문재인 후보는 정말 싫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홍 후보를 밀자니 왠지 문 후보가 될 것 같다. 쉽게 말하면 홍 후보가 문 후보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차악으로라도 안철수를 찍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돌아올 거다. 그 보수층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30일 남은 선거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그 보수층이 이번 대선을 어떻게 이제 인식을 하시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예. 소위 거악보다는 차악을 차라리 선택하는 게 낫다. 전략적으로 사고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이제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요. 예. 이번 대선은 저희는 이게 단순한 어떤 그 5년 대통령을
뽑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느냐 자유민주주의를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선거로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되면 그야말로 우리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로 그냥 갈 수 있는지 이런 예. 것들이 지금 이 불확실해진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탄핵 정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실망하시고 예. 또 이제 화가 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다른 선택지를 잠시 거치고 계시지만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 그 내세우고 있는 예. 그런 그 공약 그리고 핵심 그 정책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용서하고 돌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지율 1%가 이 아쉬운 상황이니까 바른정당하고 다시 좀 당을 합치는 부분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친박에 대한 어떤 뭐 인적 쇄신이랄까요? 이 전제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과연 가능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전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게 바른정당에 굉장히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초유의 사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어쨌든 역사의 뒤안길로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이제 다가올 역사가 그것이 어떤 역사로 기록될 것이냐는 이제 다가올 역사에서 판가름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다. 대한민국이 전례 없던 안보, 경제, 외교, 뭐 사회적으로 모든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이분들은 계속해서 본인들의 그런 그 감정적인 그리고 이 정말 그 명분을 위한 명분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오히려 지금 똘똘 뭉쳐도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보수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모든 문을 열어두었다. 이제는 정말 바른정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본인들의 선택을 정말 그 고려해야 되는 그런 이제 더 이상 뭐 오늘, 내일, 며칠 시간도 저는 남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승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인경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